28사단 윤일병 사건, 윤일병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 병사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어제 내려졌습니다. 주범 이모 병장에게는 징역 45년의 중형이 선고됐는데요. 하지만 살인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관련한 말씀 나눠보죠.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법원에서 1심 선고 직접 들으셨다고요? 네네. 예, 살인죄는 무죄다, 상해 취사죄를 적용을 했는데요. 1심 선고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1심 선고 결과는요,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얼핏 보면은 4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가해자들을 일벌백계 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그 SBS 8시 뉴스도 잘 이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상 상해치사죄로는 우리 사법 역사상 아마 최초라고 할 만큼의 최고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45년형이 최고형이죠. 예. 네, 사실은 통상적으로 15년형 정도가 예. 최고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항소심 가면은 절반 이상이 깎여나갈 것이라는 게 법률가들의 생각입니다. 즉 살인죄로 만약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면 예. 이 수사에 대해서 잘못하고 기소를 잘못한 검찰관과 헌병대 수사관, 지휘관 라인에 대한 중징계, 즉 해임이나 파면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자기 조직을 나중에 다 드러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국은 축소시키기 위해서 예.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를 적용을 하려니까 군에 대한 또 비판이 여러 가지 나오고 또 징계 문제 등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근데 또 국민 법 감정은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좀 어정쩡한 형량이 나온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급한 소낙비는 피하고 보자라는 예. 아주 얄팍한 저희는 꼼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투차 언론을 통해서 살인죄 무죄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우리 한 앵커님하고 아마 전화 통화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게 말이 되냐? 저한테 그런 반론을 제기하셨는데 이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법정에 들어서기 전부터 이미 그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법정에 가면 항상 그 위병소 앞에 경찰병력이 와 있어요. 예. 그날 평상시에는 버스 한 대 정도가 와 있는데요. 예. 결심공판 때는 2대가 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선고공판 때는 3대가 와 있었습니다. 1개 중대 150여 명의 직업경찰로 구성된 기동대가 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살인죄는 무죄겠구나, 이런 직감을 할 수 있었고요. 법정 안에서는 일반 법원에서는 볼 수 없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얘기를? 예. 헌병대 병력을 동원해서요, 재판정 안쪽에 병력들을 그 바깥쪽을 향해서 앉아서 서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살인죄 무죄 선고하면 유족들이 대거 항의할 거니까 거기 미리 방어하겠다는 건데요. 안팎의 이런 모습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전두환의 조카 사위인 최연집 3군 사령관입니다. 하나회 출신이죠. 예, 이분이 이런 결정하셨다고요? 이런 분이 그 사령관으로 있기 때문에 군사 시절에나 군사 정권 시절에 볼 수 있는 경찰 병력이 동원이 되는 것이고요. 경찰 병력은 심지어 정보과 형사들을 영내에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족이나 재판부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감치 명령 내려가지고 바로 그냥 밖으로 빼버리려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그런 식으로 이 작전을 펴기도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군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전두환 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아주 실망감이 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만약 군 검찰, 군 법원이 아니었다면 좀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예, 저는 다른 결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울산
계모 살인 사건도 항소심에서는 결국 살인죄가 인정됐거든요. 그렇죠. 1심에서는 상해치사죄였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판결문을 입수해서 쭉 분석을 했는데요. 당시 아동이 한거불능 그리고 그 보호자로부터의 공격 이런 것들을 주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윤일병한테 적용한다면은요, 예.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한 군인입니다. 예. 군인은 헌법상 시민보다도 한층 더 두터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국가는 윤일병의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임병들도 보호자이기도 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공격을 당했고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무려 35일간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죠.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던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에 대한 입증은 저는 결코 어렵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과연 그렇다면 군검찰은 재판 내내 살인죄에 대한 자신들의 기소를 입증할 만한 노력을 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뭐 그러니까 증거가 불충분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증거보다는 노력이겠죠. 노력이다.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제대로 이렇습니다. 수사를 안 했다. 예. 예, 살인죄 적용 같은 경우에는요, 네. 우리 공판 검사들이 아마 하지 않습니다. 일반 법정에서는요. 수사 검사들이 모두 다 나와서 하고 심지어는 때에 따라서는 부장검사까지 공판정에 나와서 유죄 입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예. 그런데 사법연수원 갓 졸업한 군검찰관 3명이 나와가지고요. 한 명은 졸고 있고요. 한 명은 웃고 있고요. 그나마 한 명이 겨우겨우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사법적 지식이 일천하다 보니까 그만큼 유죄를 입증할 만큼 강력한 검찰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네네. 어쨌든 그런데 군 검찰은 처음에는 뭐 상해치사죄를 하다가 결국 1심에서는 그 살인죄를 구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네. 근데 법원이 받아들이질 않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었던 이유를 한마디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럼 그렇게 믿지 않고 싶은 거겠죠. 그렇게 믿지 않고 싶은 거다. 네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도폐색이라는 것이 직접적 살인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예. 그것도 저희들이 폭로한 것이죠. 2차 브리핑을 통해서요. 예.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 그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공익의 소유자로서 실체적 진실을 파야 될 검찰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점검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군사법원 또한 그러한 실체적 진실을 다가가기 위한 그 여타의 노력들을 과연 했는지도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법원도 역할을 못한 것 같다.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재판부 구성을 보면요. 심판관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회 그 전두환 조카 사위인 그 김현집 사령관이 임명한 사람이 재판장으로 들어옵니다. 이 사람 사령관의 꼭두각시고요. 그리고 주신군 판사 김송희 소령 별로 이렇게 경험이 없습니다. 부장 판사급도 아니고요. 우배심 대위인데요. 예. 여기도 별로 이렇게 경험이 없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재판하니까는 이런 엉터리 판결이 나오는 것이죠. 예. 군 검찰도 재판부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네. 어제 윤일병의 어머니가 결과 보고 아주 오열을 하시던데 지금 유가족들은 어떤 상태인가요? 유가족들이 좀 힘들어하는 건요. 어제 뭐 빠른 손을 자랑하는 모 언론사가 그 살인죄 버금가는이라는 그 헤드라인을 빼면서 포털 사이트를 점령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왜 도대체 살인죄 버금간다라는 재판장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울분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SBS 8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줬는데요. 저는 언론이 좀 그래도 그나마 다른 언론들이 제 역할을 해서 유족들이 조금은 안도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했는데 결국은 끝까지 국가가 우리 아들을 버린다라는 생각에 이날을 떠나고 싶다라는 그러니까요. 말씀도 그런 하셨고 저한테는 말씀하셨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장님 저는 이 사건 끝나면 승주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면 안 어머니 되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유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어떠한 좀 노력이 예. 의료적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 때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태군요. 예. 네, 뭐 많이 힘들어하시고요. 윤일병 부모님뿐만 아니라 군에 자식을 보내서 사망한 유가족들이 지금 꽤 시간이 흘렀지만 예. 몸과 마음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그 재판에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노우빈 훈련병 어머니도 참여를 하셨는데요. 예. 굉장히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뭐 신성민 상병 뇌종양으로 사망한 유가족도 계속 이 재판을 방청하고 계시지만은 예. 큰 누님께서는 갑상선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몸을 침범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정신과 의사님들로 구성된 이렇게 트라우마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팀도 저희가 좀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지금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김이 보였다고 하는데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정말 반성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항소를 했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범인 이모 병장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 그 부신 군판사의 질문에 대해서도 꾀병인 줄 알았다. 윤일병이 꾀병인 줄 알았다. 계속 윤일병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성이라는 것은요 그런 변명이 뒤따라오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말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아직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군이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과 살인죄에 대한 엄단을 하겠다라는 말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는 가해자들이 그런 국가 폭력에 기대 가지고는 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